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신호등입니다. 듣고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밝은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 변기를 내리기 전에 변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는데 사실 그 몇 초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이 연필처럼 가늘어졌다면 이미 당신의 대장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 뵐 박정혜 씨는 단 한 달 만에 암 직전까지 갔습니다. 증상은 딱 하나, 변이 가늘어진 것뿐이었습니다. 이종만 씨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우연히 받은 검진에서 초기암을 발견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변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장이 터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는 되는데 왜 배가 불편한지 변이 전보다 가늘어진 것 같은데 이게 정상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속엔 몸이 보내는 경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증상이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은 경우들이죠. 반대로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우연히 검진을 받았다가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한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그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장 건강은 단순히 배가 아프고 안 아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면역과 영양 흡수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대장암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암이 바로 대장암이니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건 변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바나나처럼 굵고 시원하게 보던 변이 어느 날부터 가늘고 힘들게 나온다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변에 피가 살짝 묻어 있거나 검붉은 색을 띠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변화는 장 안쪽 어딘가가 좁아졌다는 뜻일 수 있어요. 변이 가늘어지는 이유는 대장 속에 혹이나 용종이 생겨 통로를 좁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어 물줄기가 약해지는 것처럼 대장 내부가 좁아지면 변이 지나가는 공간도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탄력이 줄어들고 음식 섭취 패턴도 바뀌면서 변의 형태가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 특히 2주 이상 지속되는 변화는 단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변을 볼 때 피가 묻어 있으면 치질이겠거니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치질과 대장암의 증상은 비슷합니다. 둘 다 피가 나고 둘 다 항문 주변이 불편하죠. 하지만 치질은 선홍색 피가 변 표면에 묻는 반면 대장암은 검붉은 피가 변과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으니 피가 보이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정혜 씨는 72세입니다. 한 달 가까이 변이 가늘어지고 배가 더부룩했지만 그냥 변비겠거니 했습니다. 평소에도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었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화장실 가실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한번 검사 받아 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 괜찮아라며 거부했습니다. 병원 가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혹시 큰 병이 나올까봐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며느리가 직접 병원 예약까지 해주는 바람에 마지못해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의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용종이 보입니다. 크기가 제법 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직장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기 직전 단계였습니다. 의사는 몇 달만 더 늦었으면 암으로 진행됐을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내시경 절제술만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배를 가르는 큰 수술 없이 내시경으로 용종을 도려낸 거죠. 시술 후 이틀 만에 퇴원했고 일주일 후에는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변의 상태를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화장실에 간 후 변기를 내리기 전에 꼭 한번 살펴봅니다. 변의 굵기, 색깔, 단단한 정도를 눈여겨보죠. 수첩에 간단히 기록도 합니다. 오늘은 정상, 조금 물음편 이런 식으로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할 때 이 기록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내 몸의 리듬을 관찰하는 겁니다. 변의 굵기, 색깔, 횟수를 기억해 두면 병원에서도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사가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정확히 답할 수 있으니까요. 평소 변이 가늘어지거나 피가 묻는다면 내시경 검사를 미루지 마세요. 3일 이상 변이 안 나올 땐 약보다 병원 진료가 먼저입니다. 변비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면 계속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냄새나 통증이 없으니 괜찮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가 아프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니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대장암은 조용히 자라는 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냄새나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면 그게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장 속에는 신경이 많지 않아서 종양이 자라도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위나 식도와 달리 대장벽은 통증에 둔감합니다. 그래서 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죠. 피가 나거나 변이 새카맣게 변했을 때 또는 배가 심하게 아플 때야 비로소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방귀 냄새가 독하다고 해서 대장암인 건 아닙니다. 방귀 냄새는 먹은 음식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마늘이나 양파처럼 황성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냄새가 독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도 냄새가 심해집니다. 중요한 건 냄새가 아니라 변의 색과 형태 그리고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부산에 사는 이종만 씨는 68세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고 큰 병 한 번 앓은 적이 없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매일 아침 운동도 했습니다. 건강검진도 귀찮아서 몇 년째 미루고 있었죠. 배가 아프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되고 특별히 불편한 게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우편으로 건강검진 쿠폰이 왔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 대상자였던 겁니다. 한번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장 청소를 하느라 고생했지만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내시경이 진행되는 동안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 내부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의사가 갑자기 화면을 확대하더니 여기 좀 보이시죠?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붉은 점 같은 게 보였는데 주변 조직과 색깔이 달랐습니다. 바로 조직 검사를 했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초기 대장암이었습니다. 아직 림프절로 전이되지 않은 일기암이었죠? 의사는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는 단계에서 발견됐으니 내시경으로 바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일주일 후 내시경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했고 추가 치료는 필요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암이었다니? 그분은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아찔하다고 합니다. 만약 검진 쿠폰이 오지 않았다면, 만약 귀찮다고 안 갔다면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단계까지 진행됐을 겁니다.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내시경 검사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해결책은 하나, 정기검진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받는 것만으로도 완치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대장암은 용종이 암으로 변하는데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검진을 받으면 용종 단계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용종만 떼어내면 암으로 발전할 일이 없는 거죠. 방귀 냄새보다 변의 색과 형태를 관찰하세요. 아무 증상이 없어도 검진 주기를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그 날짜가 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세요. 요즘 텔레비전이나 뉴스에서 젊은 대장암 환자 급증 소식 많이 들으셨죠? 30대, 40대에도 대장암이 생긴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생활 습관, 고기 잦은 식사, 늦은 밤 회식, 운동 부족은 우리 세대에도 익숙한 일이니까요. 대장암은 습관의 병입니다.
붉은 고기나 숯불구이처럼 고온에서 조리한 음식에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고기를 불에 직접 구우면 표면이 타면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대장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존을 위해 넣는 아질산염이 몸속에서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운동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움직임이 줄면 장의 연동 운동도 느려집니다.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발암물질과 장벽이 접촉하는 시간도 늘어나죠. 비만도 위험 요인입니다. 배에 지방이 쌓이면 만성염증이 생기고 이게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고기를 몇 번이나 드시나요? 매일 드신다면 조금 줄여보시는 게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드시고 통곡물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하루 30분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면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전에 사는 정기남 씨는 63세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았고 한 번도 큰 병을 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40대 초반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아들은 직장 생활이 바빠 매일 야근하고 회식 자리도 잦았습니다. 운동할 시간도 없었고 식사는 주로 고기 위주였습니다. 의사는 가족력이 있으니 가족 모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대장암은 유전적 요인이 큰 암 중 하나입니다. 직계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으면 발병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집니다. 처음엔 나는 괜찮을 텐데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그분에게도 작은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크기는 5mm 정도로 작았지만 방치하면 몇 년 후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종성 용종이었습니다. 바로 내시경으로 제거했습니다. 시술은 10분도 걸리지 않았고 통증도 거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직 검사 결과 완전히 제거됐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내 생명을 살렸네.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아들이 암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본인도 검사를 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용종은 증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몇 년 후 암으로 발전했을 때 발견됐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지금은 매년 내시경 검사를 받고 식습관도 많이 바꿨습니다. 해결책은 식습관과 가족검진입니다.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가족 중 암 환자가 있다면 나머지도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고기 섭취는 3회 이하, 1회 100g 이하로 제한하세요. 고기 대신 생선이나 콩류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5년 이내에 내시경 검사를 받으세요. 가족력이 있으면 발병 나이도 빨라질 수 있으니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며칠 못 봐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변비 사실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통증 감각이 둔해져서 장이 터지기 직전까지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변비 생기는 거 아니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비가 위험한 이유는 장 속에 대변이 계속 쌓이면 장이 늘어나고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풍선에 공기를 계속 불어넣으면 터지는 것처럼 장도 한계를 넘으면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이걸 장천공이라고 합니다. 장에 구멍이 뚫리면 장 속 내용물과 세균이 복강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장 안엔 수많은 세균이 있습니다. 평소엔 장 벽이 막아주지만 구멍이 뚫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균이 복강으로 새어나오면 순식간에 복막염이 생기고 폐혈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폐혈증은 온몸에 염증 반응이 퍼지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장기가 하나씩 기능을 잃어갑니다. 응급수술을 받아도 사망률이 30%가 넘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장이 10cm 이상 팽창하면 터지기 직전이라고 보고 바로 응급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은 통증 감각이 더 둔합니다. 배가 불룩해도 가스가 찬가 보다 하고 넘기다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인천에 사는 김순자 씨는 78세입니다. 평소에도 변비가 있었지만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씩 변을 못 보는 건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변비약을 먹으면 나오니까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일주일 넘게 변을 못 봤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도 조금 참으면 나오겠지 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속이 메스꺼웠지만 그냥 소화가 안 되는가 보다 했죠. 이틀이 더 지나자 배가 북처럼 불러왔습니다. 누우면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제야 딸이 급하게 응급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엑스레이와 CT 촬영 결과 대장이 심하게 팽창해 있었습니다. 장천공 직전 상태였죠. 의사는 몇 시간만 늦었어도 장이 터졌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응급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배를 열어보니 대장이 정상 크기의 3배 이상 부풀어 있었습니다. 쌓인 대변을 제거하고 손상된 장 일부를 절제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항생제를 맞고 영양은 정맥주사로 공급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합병증 없이 회복됐고 한 달 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컸습니다. 장 일부를 절제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먹어야 했고 설사와 변비가 반복됐습니다. 퇴원 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먹고 물을 하루 6잔 이상 마셨습니다. 매일 30분씩 집 근처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조금씩 장이 회복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변비약 없이도 매일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갑니다. 변비는 단순 불편이 아니라 경고등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이섬유와 활동량을 늘리면 장은 금세 반응합니다. 3일 이상 대변이 없으면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가 딱딱하게 부풀어 오르거나 구토가 나거나 극심한 복통이 있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고 20분 이상 걷기로 장을 깨워주세요. 변비약은 일시적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은 생활습관 개선에서 나옵니다. 대장암은 예방 가능한 암입니다. 생활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그 위험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고 운동을 하고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장암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용종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더 이상 자라지 않거나 심지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붉은 고기는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자주 드세요. 식이섬유는 장 속 노폐물을 빨리 배출시켜 발암 물질과 장 벽의 접촉 시간을 줄입니다. 하루 25g에서 3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현미밥 한 공기에 약 4g, 사과 한 개에 약 4g, 고구마 한 개에 약 3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운동, 빠른 걸음, 계단 오르기, 가벼운 등산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장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일주일에 150분, 하루로 따지면 30분 정도만 움직여도 대장암 위험이 20% 이상 줄어듭니다. 꼭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를 걷거나 장 보러 가거나 손주와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은 장의 리듬을 되찾게 해줍니다. 우리 몸은 생체 시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면 장도 그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아침 식사 후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위대장 반사가 일어나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물은 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대변이 딱딱해지고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 컵으로 따지면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광주에 사는 최영옥 씨는 66세입니다. 3년 전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의사는 1년 후 다시 검사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생활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용종이 자라지 않도록, 아니 가능하다면 없애보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먼저 식단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고기를 자주 먹었는데 일주일에 2회로 줄였습니다. 대신 채소와 과일을 늘렸습니다. 아침엔 사과나 바나나를 먹고 점심과 저녁엔 반찬의 절반 이상을 채소로 채웠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잡곡을 섞어 먹었습니다. 처음엔 입에 맞지 않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근처 산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점점 체력이 붙었습니다. 산에 오르면 땀도 나고 속도 시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들과 수다 떨며 걷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등산하지 않는 날엔 집 근처를 30분씩 걸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도 신경 썼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7시 반에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엔 화장실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10분 정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나오지 않아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변이가 왔습니다. 장이 리듬을 되찾은 거죠. 1년 후 다시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용종이 더 커졌으면 어쩌나 새로운 용종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했죠. 하지만 의사가 용종이 사라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1년 전 용종이 있던 자리가 깨끗했습니다. 운동이 최고의 약이구나. 그분은 지금도 그날의 기쁨을 잊지 못합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용종이 사라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등산도 계속하고 식단도 그대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내시경 검사를 받는데 매번 깨끗하다는 결과를 듣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돌보면 반드시 반응하고 늦게라도 시작하면 변화가 옵니다. 60대에 시작해도 7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고기 반, 채소 반의 식단으로 조정해 보세요. 매일 30분 산책을 꾸준히 해보세요. 그것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채소를 한 가지 더 올리는 것, 내일 아침 10분 일찍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 이번 주말 병원에 전화해 검진 예약을 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그 나이면 다 그렇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배가 아픈 것도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변비가 생기는 것도 나이 탓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장은 우리 몸의 행복 창고입니다. 영양을 흡수하고 면역을 책임지고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곳이죠. 오늘부터 변의 모양을 살펴보세요. 가늘어지진 않았는지, 피가 묻진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식습관도 점검해 보세요. 고기는 줄이고 채소는 늘려보세요. 운동 습관도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조금씩 몸이 적응합니다. 정기검진도 잊지 마세요. 증상이 없어도 1년에서 2년에 한 번은 내시경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할 수 있습니다. 검진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 몇 시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유전적 요인이 있으면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검진을 받고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사소한 실천이 내일의 건강한 웃음을 지켜줄 겁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건강. 그 모든 일상이 소중합니다. 대장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정기검진을 받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히 운동하세요. 이 4가지만 지켜도 대장암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다면 당신에게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